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한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세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전에 손절을 하고 하루 종일 동태 눈깔처럼 멍청하게 눈을 떠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다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지만, 이 생각은 제가 전업 투자를 하는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기에, 또 며칠 뒤에 매매 리듬을 되찾게 되면은 주식 평생 해야지, 주식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계좌 상태에 따라서 기분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으로 20% 수익을 냈지만, 어제와 오늘 매매 실수로 인해서 전부 다 수익금을 반납했습니다. 최근에 모아 데이터 무상증자 대실패한 것만 제외를 해도 단타나 오버나잇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 갑자기 두드려 맞으니까 머리가 멍해져 가지고 하루 종일 멍 때렸습니다. 잃은 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랑 매매 리듬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게 깨져버리면 다시 손익금액의 변동성을 줄여야 돼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매매 리듬이 깨지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가지고 코닉 오토메이션에서 1000만 원을 먹었다 치면은, 이 1000만 원을 갑자기 다 날리게 되면은 다시 1000만 원까지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매매 금액이 자신감까지 붙어가지고 한 번 수익 날 때마다 수백만원 쉽게 수익을 내는데, 그 다음에는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이제 한 종목당 뭐 10만원 정도에서 50만원까지만 먹어도 만족스럽다, 20%까지는 바라진 않고 그냥 줄 때 무조건 먹고 빠짐으로써 같은 종목과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매매 리듬에 따라서 1000만원 수익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다면은 100만원 수익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새 출발을 해야 돼서 참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매매 리듬이 깨지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은 1000만원 계속 유지되다가 매매 금액이 계속 크니까 여기서 한 방에 2000 될 수도 있고 한 방에 3000 될 수도 있는데, 다시 0원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면은 금액을 다시 누적시키기가 참 어려워서 단순히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매매 리듬이 깨진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원칙과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원칙과 욕심은 누구나 그럴싸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 부딪히다 보면 원칙과 욕심을 지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실수 영상을 많이 올려드려서 창피하지만, 이번에 겪은 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고점 돌파 즉시 수직으로 떨어지는 차트, 거의 매일 수십 개 종목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거의 99% JP 모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목적이 쉽게 말해서 주가를 다시 올리려는 개미 털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점에서 설거지하고 먹튀일 수도 있는데, 먹튀인지 아니면 매집을 위한 개미 털기인지 그걸 맞추는 것은 JP 모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항상 폭락만 시키면 당연히 개인들이 여기에 적응을 하고 고점에 낚이는 개인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잘 되는 케이스도 몇 개씩 만들면서 개인들이 고점에 최대한 잘 낚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되는 케이스도 몇몇 만들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 JP 모간이 관여를 했을 때 고점을 뚫었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맞추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것은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캡처를 해봤는데, 오늘 상장하고 나서 MI텍이라는 종목이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뚫어주는 날인데, 제가 신고가 뚫어주는 과정에서 12,950원,
12,950원이면 이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950원에 들어가고 나서 그 뒤에 1% 수익이 났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순식간에 10%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12,950원에 사서 신기하게도 11,8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눈은 떠져 있고 몸이 굳은 상태로 10% 날아가는 걸 지켜보다가 굳은 몸이 풀려가지고 매도를 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정확하게 최저점, 여기에 최저점이 정확하게 11,800원인데 이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다 보니까 시장가로 체크하고 매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저점에서 체결이 돼버렸습니다. 저점에 완벽하게 털리고 나서 나중에 본전을 찾을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지는 다시 외국인이 마이너스 10만 주까지 던졌다가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지, 만약에 오늘 보로노이처럼 하루 종일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계속 나왔다면은 보로노이처럼 하루 종일 계단식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알 수 없었으니까 나중에 결과는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종목에서 실수한 것도 아니고 MI텍이랑 보로노이라는 종목에서 실수를 했는데, 일단 나중에 시간의 거래 매매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보로노이를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45,500원에 매수해서 5%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초반에 시초가 뚫어줄 때 다른 부계좌로 매수를 해서 200만원 손실을 봤다가 그래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잠깐 쳐가지고 150까지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로노이를 5% 수익 보던 거 수익 없이 다 매도하고 다른 계좌에서도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났습니다. 오늘 보로노이가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또 이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다가 한 방에 폭락하는 차트. 이런 짓을 하면 99% JP 모간이다. 요즘 만든 원칙입니다. 이런 차트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안 봐도 JP 모간. 시작하자마자 던져가지고 최근에 들어왔던 이미 매집했던 물량을 전부 다 던졌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모양으로 유일 로보틱스를 최저점에서 털렸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JP 모간이 여기까지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전부 던져서 한 방에 폭락이 나왔지만 마지막까지 순매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반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유일 로보틱스랑 오늘의 MI텍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다시 던지고 나서 다시 매수를 결심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수를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결심을 하는지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으며, 이런 차트를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최근에 JP 모간이 먼저 대량으로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만약에 대량으로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주가가 신고가 근처에 놓여 있다면, 또는 그 전에 전 고점이라든지 뭔가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면은 주가를 그 중요한 자리까지 억지로 끌어올렸다가 이런 윗골이 달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미 매집한 흔적이 있다면. 만약에 흔적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 신고가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신고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당일 JP 모간이 계속 순매수를 꺾지 않으면서 대량 매수를 해서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데, 또는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전에 매집 흔적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오늘 마이너스 11만 주인데, 만약에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며칠 사이에 또는 몇 주 사이에 다 방심하고 있는 틈에 오전에 매물대가 없거나 시간의 단일가 허점을 이용해서 신고가까지 뚫어주는 그림을 보로노이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순매수가 만약에 쌓여 있었다면 당연히 고점을 뚫어주는 척 하다가 또 윗골이 달린 이런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며,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전부 다 빠졌다면, 오늘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고점 근처에서 고점을 뚫으면서 올렸을 때는 JP모간의 순매수라 하더라도 고점을 뚫어서 더욱더 높은 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 그 전에 단타로 얼마나 매수를 해놨냐를 분석을 해야지 저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련이 있었던 이유가 최근에 잘된 예시를 봤기 때문인데, 이 잘된 예시를 생각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HYTC가 워낙 잘됐다 보니까 이 잘된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아, 보로노이도 오늘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시작이 될 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매매가 형편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까지 잘 버텨온 것은 위기를 느낄 때마다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만 신경을 써준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지수 상태를 보시면 다행히 외국인의 장중 순매수로 인해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하락이 크게 나왔다면,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았다면은 추세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쉽게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코스피도 같이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를 설정하는 것은 오늘의 저가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오늘의 저가를 깨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오늘의 저점을 깨서 마무리를 안 좋은 캔들로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코스닥으로 봤을 때 자리는 오늘의 저점이 저번의 저점보다 낮지만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저점이 817포인트, 만약에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817포인트 아래에서 마감한다면 손 다 떼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저가에서 마감하는 게 아니라서 평소에 하던 매매 자리만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광복절 연휴 때문에 이번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 시장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